안녕하세요. 매거진 투데이 송중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영입니다. 지영 씨. 네. 혹시 알코올 좋아하세요? 알코올 왜 좋아하게 생겼나요? 어떻게 알았지? 술안주로 주로 어떤 거를 많이 즐겨 드시나요? 저는 사실 술안주보다는 술을 좀 더 좋아합니다. 진짜로? 네. 오, 너무 아끼시는 거 아니에요? 뭐 좋아하세요, 안주로? 저는 육류를 굉장히 좋아하죠. 근데 네. 이 술과 안주로 돼지고기를 같이 먹으면 네. 또 좋은 점이 있다고 해요. 삼소, 삼소. 삼겹살 소주. 그건 진리죠. 근데 구체적인 자료 같은 게 있습니다. 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1일 발표한 영양결핍과 비만 통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요. 영양소 가운데 티아민 부족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티아민 같은 경우는요. 이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2.1배 부족하다고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 통계 자료랑 돼지고기 소주랑 무슨 상관이죠? 그러니까 음주를 많이 하게 되면 네. 티아민 결핍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티아민 결핍으로 인해서 알코올성 치매 등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티아민이 풍부한 음식을 같이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돼지고기가 이 티아민 함량이 풍부하다는 거군요. 아주 훌륭한 학생이에요. 예. 맥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네. 와. 하체의 힘을 또 길러주고요. 신경계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요. 피로 회복과 그리고 소화를 돕는 데도 도움이 되는 티아민이 풍부한 돼지고기. 삼겹살에 소주가 갑자기 땡기네요. 오늘 한잔 하실까요? 저기 술값만 내시려고. 술값은 내고 많이 먹고.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매거진 투데이 유용한 또 정보로 출발을 한번 해봤는데요. 네. 더 유용한 소식을 들고 오신 분이 계시죠. 바로 히라이라 강인하 리포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와, 오늘은 우아한 그녀야. 그러니까. 좀 우아해 보여요? 지적이에요. 오늘 좀 지적인 정보를 좀 가지고 아, 왔어요. 그래요? 얼마나 지적인지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뭡니까? 뭐냐면요. 혹시 두 분은 블록체인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블록체인. 블록체인. 많이는 들어봤죠. 요즘에 좀 핫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중근 씨, 네,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봤죠. 그럼 정확하게 뭐게요? 그거는 알려주셔야지. 왜 우리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라든지 메타버스 굉장히 많이 들어는 봤지만 이 용어를 설명하라고 하면 조금 어렵잖아요. 맞아요. 난감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디지털 신세계를 엿보고 오면서 용어까지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가상세상 안에서 기업들이 가상 점포를 열고 다양한 제품을 팔기도 하며 아이돌, 가수들의 콘서트가 진행되고 다양한 작가의 미술 전시회도 열립니다. 이 모든 게 가능한 것이 메타버스 세계인데요. 그런데 이런 메타버스 콘텐츠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 플랫폼이 있다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공공거래장부라고 불리는 블록체인. 거래장부를 공개해두고 이 장부를 모두가 투명하게 보고 관리할 수 있는데요. 가상화폐 역시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만들어지는데 현물이 아닌 가상화폐는 복제와 해킹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블록체인 기술의 NFT라고 합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란 뜻으로 희소성을 갖는 디지털 자산을 대표하는 토큰을 말한다고 하죠. 이런 블록체인과 NFT 기술이 활용되는 가상세계가 바로 메타버스인데요. 이런 메타버스 플랫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찾은 이곳. 메타버스 콘텐츠를 한자리에 모이게 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라는데요. 요즘에 메타버스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이 메타버스 관련 콘텐츠를 한자리에 모이게 하는 게이트웨이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플랫폼 회사인가요? 가상과 현실의 경계가 붕괴된 현실에서 실제적이고 접근 가능한 크리에이터, 유저, 기업, 정부 간을 대상으로 한 메타버스 허브를 구축하는 게이트웨이 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메타버스 허브를 구축하는 게이트 역할을 하는 곳이라는데요. 그 첫 시작은 블록체인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사실 블록체인 하면 가상화폐인 코인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코인을 발행해 오늘 5월에 암호화폐 중개소에 등록할 예정이라고요. 탈중화된 디파이라는 경제 생태계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가능하고요. 투자 금융도 연계가 될 수 있고 4차 산업의 수많은 일자리와 문화가 창출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계 최초 고화질 서비스로 관광, 교육, 3차 산업 서비스 등 모든 산업 분야에 대변화가 사실은 예상이 되거든요. 블록체인 기술,
데이터 위변조 방지에 특화된 누구나 정보 확인이 가능한 기존의 기술과는 차이점이 존재한다는데요. 누구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기존의 블록체인과는 달리 유저만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데이터 보안에 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 블록체인 대비 빠른 데이터 저장과 다운 속도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요. 후안 베넷이 IPFS라는 분산형 저장 시스템을 개발해서 전 세계에 공개를 함으로써 IT 업계에 굉장히 커다란 변혁을 불러일으켰거든요. 기존의 중앙 집중 방식으로 관리가 되던 HTTP의 방식을 벗어나서 저장이 용이하고 보안이 철저하며 데이터를 관리 유지하는 데 비용이 적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지구가 멸망해도 씨앗은 살아남는다는 북극의 노아의 방주. 국제 저장고를 아시나요? 이 기술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데이터 저장 서비스가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지 않는 콜드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데이터 저장 장치 및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컴퓨터 연산 능력이 빠른 그 고속화보다는 낮은 가격과 전력이 낮은 저전력으로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SNS를 예를 들자면 가장 최신의 그 업로드된 8%의 사진이 전체 트래픽의 82%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콜드 스토리지를 도입을 하게 되면 38%나 되는 전력을 절감할 수 있고요. 운영 비용도 무려 24%나 절감이 됩니다. 이런 기술력으로 언제부터 메타버스 시장에 뛰어들게 된 것일까요? 저희 회사는 창사 이래 웹 진화 과정과 기술의 관점을 유저 입장에서 관찰을 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메타버스 사업을 시작하게 된 거고요. 미래 사회는 고객이 주도하는 고객 중심의 사회라고 생각해요. 유저를 이용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유저가 만족, 그 이상의 감동을 시키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몰입감을 통해 행복감이 실현되기를 바랬습니다. 그 정답이 메타버스라고 확신합니다.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그릇. 예전에 600평 규모의 탈중화 분산형 데이터 센터를 직영 운영하고 있다고요. 고용량, 고보안성 유지에 최적화되어 있다는데요.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의 허브가 되는 바로 게이트웨이 플랫폼을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이 서비스가 정식 오픈이 된다면 그 안에서 저희들은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게임, 쇼핑, 금융, 뭐 이런 기타 등등을 쉽게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돈이 가상화폐고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유일무이한 증서가 NFT거든요. 약 54조 원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어요. 정말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금융 생태계에서 실제로 금융 거래가 파생 상품들이 연계가 되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큰 장점일 것 같아요. 메타버스형 앱사이트, NFT, AI, 롤플레잉 게임형 및 P2E, 아이템 NFT형 거래, 자유거래가 가능해진다는 말씀. 이 외에도 영화, 음원 등 엔터테인먼트, 메타버스형 쇼핑몰 플랫폼, 고용량 동영상, VR, AR 등을 업로드할 수 있도록 서비스되어질 예정이라는데요. 이 서비스가 정식으로 오픈이 된다면 저도 사용을 해보고 싶은데 언제쯤 상용화가 가능할까요? 저희 회사에서는 약 2년간의 개발 기간을 거쳐서 올해 6월 말에 베타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고요. 그 베타 서비스 구현 이후에 수정 보완점을 서치하고 개선해서 올 연말이면 대략적인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디지털 신세계 메타버스 플랫폼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날을 매거진 투데이에서도 기다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접하고 요즘 굉장히 핫한 그런 용어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특히 이제 게임 산업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다른 차원의 뭔가 나를 만난 이 메타버스 게임은 이미 자리를 잡고는 있는데 게임뿐만이 아니라요. 왜 우리 이번 대선에서도 메타버스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가상공간에서 문화생활도 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시대가 곧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콘텐츠들을 하나로 모아놓은 이 게이트웨이 플랫폼을 제공하는 그 자체도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그죠. 뭔가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이 메타버스 콘텐츠인 뭐 3D 게임이라든지 NFT, VR, AR 등을 한 자리에 모아놓는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곧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 어떻게 활용이 될지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 게임도 하고 영화도 보고 쇼핑도 하고 즐길 거리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잖아요. 네, 맞아요. 가상 세계 알면 알수록 너무 신기한 것 같습니다. 매력적이야. 매력적이야. 빠져듭니다. 근데 이 메타버스가 아직은 시작 단계라는 평가가 조금 있기는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기능적 차원뿐만이 아니라 기술적 차원에서도 많이 진화가 됐다고 합니다. 특히 핵심 기술인 확장현실과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술의 융합이 메타버스화 되면서 이 기술 혁신의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이 시대의 흐름인 디지털 신세계에 한 번 더 관심 가져주시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신세계에 네. 함께 빠져보기 위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스튜디오에 장진우 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와, 일단 이 회장님 먼저 용어 정리부터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다시 회자가 되는 단어죠. 웹 3.0이라는 게 있는데 이 웹 3.0은 시대라고도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 인터넷의 흐름을 이제 이해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웹 1.0 세대는 천리안. 천리안. 네, 예. 그거 생각하시면 아세요? 아니요.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 네, 그래서 순수하게 텍스트 베이스의 그런 그 운영 체계를 갖고 있던 시대가 웹 1.0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가 웹 2.0 대표적인 게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포탈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2.0이고요. 3.0이라는 시대는 뭐냐면은 2.0의 단점을 보완한 그런 형태의 메타버스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되어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이 대두되는 그런 세계가 웹 3.0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회장님께서는 1.0부터 3.0까지 그냥 네. 쭉 살아오면서 다 겪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역시 천리안 나오느니 속이지 않겠습니다. 저도 또 체험했었고 감독님들도 고개를 끄덕끄덕이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웹 3.0 시대가 되면은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웹 3.0 시대의 핵심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메타버스가 이렇게 크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기술 자체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이 말 자체가 어렵지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공공거래 장부라고 어렵게 표현하지만 쉽게 말해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럿이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거기서 하나라도 틀리면은 그거는 리얼 데이터가 아니다. 가짜 데이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게 블록체인 기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블록체인 기반과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유저, 사용자 중심의 이제 시대로 바뀐다. 이제까지는 웹 2.0 시대는 보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내 정보를 다 제공하거든요. 네네. 다 제공해야지만이 내가 얻는 게 있어요. 근데 웹 3.0 시대는 굳이 많이 제공하지 않고 꼭 필수적인 정보만 제공하고도 충분히 우리가 그 P2E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죠. P2E. 요즘에 또 핫하잖아요. 네. 네, 네, 플레이 앤 on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서 그다음에 VR을 보면서 그다음에 아까도 좋아하셨던 거죠. 쇼핑. 쇼핑. 예, 쇼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예.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유저 중심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쉽게 이해하시냐면은 내가 메타버스 공간 안에 있는 시간 동안에 돈을 버는 거예요. 네. 즐기면서. 예, 맞습니다. 신기하네요. 네네네. 네. 이게 메타버스의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웹 3.0 시대 자체를 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결과물들이 나온 게 뭐 NFT라든지 메타버스의 세계랑 약간 접목을 시킬 수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블록체인 기술 안에서 NFT는 정확하게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 NFT라는 게 굉장히 어렵게 설명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NFT는 이제 그 원어대로 해석하면은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를 못 해서요. 네, 토큰이 정말 우리 대체 옛날에 불가능한 토큰이 뭐냐 도대체. 그죠? 근데 뭐냐면은 이제 그 블록체인 기반이거든요. 기술 자체가요. 그래서 특정한 그러니까 컨트랙트에 의해서 그 컨트랙트가 된 것이 암호화돼서 보장되는 그
기술 자체를 NFT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거래는 확실하다. 라는 거를 기술적으로 표현하는 거를 NFT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NFT 개념이 우리 일반적인 아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미술 작품, 뭐 음원 이 정도만 생각하고 오시는데 앞으로의 세계는요 메타버스 안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할 게 NFT입니다. 네. 그러니까 영화도 팔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영화를 판다는 게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나중에는 독립영화제 좋은 작품이 나오면 이 NFT화 시켜갖고 이 작품의 가치를 보는 사람이 그걸 컨트랙트에 의해서 네. NFT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자산을요. 네네네. 이 NFT라는 걸로 묶어가지고 이제 희소성을 가치를 뭔가 접목시키는 것 꼭 같은데. 희소성만을 따지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는데요. 네. 희소성만 아니라 컨텐츠의 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질도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이 보게 되면 가치는 무궁무진하고요. 단순히 음악 그런 것뿐만 아니라 VR, AR 이런 모든 콘텐츠 전부 다 NFT화 시켜서 자산화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자산. 네네네. 내 소유로 만들 수가 있고 내가 판매도 할 수가 있고 예, 그게 NFT 개념입니다. 앞으로 한 10년 안에는 모든 게 NFT가 될 것이라는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이유가 메타버스와 NFT는 같이 연동해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안에 NFT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NFT 안에 메타버스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두 개의 관계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이루기 때문에 10년 안에 모든 것이 100%다 NFT화 될 수는 없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콘텐츠 자산들이 NFT에서 거래가 되고 NFT가 거래 시장의 상당 부분 차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영역이 점점 이제 넓어지는 건데요. 뭐 여행, 문화, 엔터테인먼트, 부동산, 권리증 등 뭐 전 영역으로 지금 확대가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게이트웨이 역할을 해주는 플랫폼을 저희가 네. 만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운영하는 회사는 메타버스 허브라는 개념을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메타버스 허브라는 개념을 도입한 이유가 비록 저희가 한국에서 저희가 출발한 그런 그 회사지만 전 세계 메타버스 콘텐츠를 전부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그다음에 데이터와 그런 거를 저희가 이미 오래전부터 구상을 했고요. 그래서 네. 구현 가능하고 그런 모습을 조만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에 그런 데이터 센터가 제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모든 자산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고용량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대전의 데이터 센터를 또 구축을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그 전 세계에 있는 그 지금 데이터의 중요성은 다 아실 겁니다. 데이터는 곧 돈이고, 보안은 생명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정부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생명과 같은 그런 아주 귀중한 자산과 같은 그런 컨텐츠거든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방식 자체가 이제 조금씩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현재 나와 있는 컨텐츠를 분석하게 보게 되면은 전부 다 고화질로 바뀌고 있습니다. 고화질로 바뀌고 있고 그 고화질로 바뀜으로써 어떤 게 늘어나겠습니까? 용량이 늘어나요. 그렇죠. 네,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발전하는 용량의 속도를 현재 데이터 센터에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현재까지는 수용이 가능해요. 하지만 발전 속도가 워낙에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대전에 구축한 시스템은 IPFX라는 그런 분산형 역시 이것도 블록체인 기반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데이터를 쪼개서 분산해서 하는 그런 최신형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 일상이 어떻게 바뀔지가 가장 궁금해요. 맞아요. 예. 지금은 네. 상상 정도로만 하고 있는데 우리 회장님은 직접적으로 이제 맞닿아서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좀 변화를 예상하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변화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를 겁니다. 굉장히 빠를 수밖에 없는 게 특히 MZ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분들의 특징 자체가
속도감 있는 거 좋아하고요. 몰입감 있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메타버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3D가 베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입체감이 상당히 뛰어나 고화질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한번 메타버스의 세계에 빠지게 되면은 몰입감에 대한 어떤 만족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거기다가 P2E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내가 정상화 보상까지 받으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유저 입장에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메타버스의 세계는 커질 수밖에 없고, 앞으로는 현실과 메타버스 세계의 경계는 없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 가상 세계 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이게 뭐냐면은 가상 세계, 내 머릿속에 있는 게 가상 세계입니다. 예, 그거를 우리가 컴퓨터 화면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믹스된 환경이라 보시면은 아주 가장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네네. 사실 뭐 작년에 P2E로 인해서 게임주들이 얼마나 많이 각광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규제 완화적인 측면도 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네. 일단 뭐 젊은 분들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조금 뭐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하고 뭐 대비를 할 텐데, 뭐 시청자분들 중에 이건 뭐 젊은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예. 어떻게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해야 될까요? 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 다른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거는 유저, 그러니까 사용자 입장에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간단한 클릭, 손가락으로, 핸드폰 같은 거 손가락으로 움직이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안에, 메타버스 안에 쇼핑몰도 이용할 수 있고, 영화도 보시고, 게임도 하고, 예를 들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정동원이 얼마나 좋아해요. 거기서 음악도 듣고 오히려 훨씬 더 편해하실 겁니다. 유저에 맞게.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 애니메이션 베이스, 3D 애니메이션 베이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의 장벽을 허물수가 있어요. 메타버스는요. 왜? 표정과 그다음에 상품, 상점과 모든 것들이 이미지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의 장벽을 또 허물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인들이 함께 플레이하고 돈도 벌고 그다음에 커뮤니티도 갖고, 그런 아주 좋은, 저는 메타버스 세계가 즐거운 세계다. 즐거운 가상 세계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회장님 계획도 궁금합니다. 저 계획은 좀 웅대합니다. 예, 웅대하고요. 정말 좋은 콘텐츠를 많이 확보해서 한국을 대표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또 K컬처를 우리 메타업을 통해서 세계에 알리고, 그런 걸 통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메타버스 회사로서 이렇게 커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우리 회장님의 이 원대한 꿈 꼭 이루시길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전해주신 장진우 회장님, 그리고 강혜래 리포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디지털 신세계라고 할 수 네. 있는 메타버스 세계에 대해서 한 걸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던 것 같아요. 너무 네. 먼 미래라고만 생각했는데 굉장히 우리 가까운 곳에 다가와 있었네요. 맞아요. 지금 뭐 블록체인부터 NFT, 메타버스까지 신사업이라고 일컬어지곤 있지만 잘 몰랐거든요. 네, 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그런 또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요. 더 풍부한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